안녕하세요. 모건피부과 이승용입니다. 모건피부과는 모발 이식과 탈모 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탈모 질환 치료로 유명하신 EBS 명예에 나오셨던 모발학회 회장을 하셨던 심우영 교수님이 저랑 함께 지금 일을 하신 지 2년이 되셨고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를 따고 모발 이식만 전문으로 진료를 본 게 이제 15년 정도 된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에 10년 넘은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랑 함께 했던 직원들이 아직도 같이 하고 있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보다 더 좋은 그 진료를 보실 수 있고 보다 더 편하게 방문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에게 완성도 있는 수술 결과와 그 다음에 두피 문신 같은 경우로 조금 더 보조적인 치료를 함께하는 병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동네에서 가볍게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민과 여러 그 치료를 받아보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어디 동아줄이라 좀 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주변에 많은 자문을 구하고 많이 알아보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우영 교수님이 진료를 보시는 환자층을 보면 정말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그 40년 이상 진료를 보시면서 그 환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르신이 돼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정말 진료를 잘 해주시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혹시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보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진 원장이랑 함께 진료를 보면서 치료 방안을 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요. 저도 피부과 전문이고요. 저희 교수님도 피부과 진료를 봐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료는 합니다. 특히 두피에 어떠한 뭐 염증이 났다거나 아니면 두피에 뭐가 종양이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는 다양하게 꼭 탈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두피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그걸 다 치료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모건 피부과의 강점.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다 자기네들이 수술을 잘하고 자기네들이 뭐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있고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좋고 뭐 다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저는 모발 이식은 굉장히 특수한 분야의 수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발 이식 수술만큼 물론 다른 병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 수술할 때 수술실 인력만으로는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말 크게 뭐 간암 수술한다, 심장 수술한다 하더라도 마취 인력을 빼고 수술실에 온전히 투입되는 인력은 5명 내지는 6명 정도 선인데 저희는 10명이 참여하는 이러한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 아니 다른 나라에서 하는 수술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줄여서 그 비용만큼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언컨대 어떠한 병원보다 의사 한 명이 수술할 때 가장 많은 수술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 인력 또한 경력으로 따지면 20년 이상 된 직원들도 저희는 5명 이상 되고요. 저랑 개업 초부터 함께 했고 나름 최고의 급여를 주면서 제가 정말 좋은 인력을 확보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또한 머리로 공부했다기보다는 엉덩이로 공부했다. 3시간, 4시간 가만히 있어도 저는 힘들지 않아요. 수술한 동안에 전혀 어떠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앉은 자세에서 이 많은 인력이 함께 결과물을 제대로 완성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한 사물을 그냥 우리가 같이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 한 분의 사람이 이 수술실에 들어와서 모든 조건이 다 다른 상황에서 그 한 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년 이상 제가 수술을 하면서 수술이 쉽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르고 그 상황마다 개별적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수술을 해야 완성도 있는 결과가 나오고 저도 끝나고 나서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의미 있게 보냈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수술실에 들어오는 한 분의 사람을 존중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마음가짐,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될지 치과 의사가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을 재수를 하고 싶지 않고 대학을 한 번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치의학과를 쓸까? 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사가 하고 싶어서 결정을 했던 순간,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어릴 때 병원에 가면 의사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진료만 봐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제가 경제적으로 하여튼 가난한 집안에서 보다 성공적인 모습으로 살려면 의대를 가는 거고 의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경제적인 성공보다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삶의 질을 생각하는 의사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부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피부과를 하고 피부 미용을 했지만 한 1, 2년의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지 않았고, 그보다는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시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모발 이식 쪽으로 저는 길을 정했습니다. 의사라는 시간을 결정했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학생 때에 고등학교 때 철없을 때 정했던 거고요. 제 삶의 방향인 진짜 의사는 모발 이식을 선택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모발 이식은 다시 태어나더라도 하고 싶은 제 진료 분야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저에게 수술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 많은 분들과 수술실에 들어오고 직원들을 만날 때, 저희 직원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환자들은 모르겠지만 수술 진행하기 전에 어깨나 몸에 살짝 대고 이분이 정말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저를 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오늘도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원을 이제 10년 넘게 하면서 병원이 이제 한참 이렇게 성장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성장을 바라보고 더 많은 걸 준비하는 중에 잠깐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대학병원에 이제 교수로서 있는데 한 1년간 연수를 나갔습니다. 그때 병원의 성장이냐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앞으로의 평안이냐라는 두 가지 고민을 했을 때 가족을 택했습니다. 항상 함께 의지가 되는 거는 가족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전에 기업도 0에서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그 전에 제가 성장을 꿈꿨을 때보다 더 크게 지금은 병원이 자리가 잡혀 있고요. 지금부터가 정말 앞으로의 저희 병원의 성장이 저는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직원들이 아직도 함께 있고, 주지훈 원장이 외국인 환자들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품고 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직원이 있다는 거는 저에게 경제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저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그분만이 아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저희 직원들이 있다면 앞으로의 모건 피부과는 훨씬 더 성장을 할 거고, 저는 앞만 보고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말자. 저희는 지금까지도 광고비에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고 있고 인테리어나 외형적인 모습에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수한 인력을 보다 더 많은 직원으로 수술에 필요한 직원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수술에 최대한의 비용을 쓰면서 수술을 할 겁니다. 요새 저속노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몸의 건강을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르기닌이라든지 사이모신 알파라는 주사 치료제를 병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 장비를 도입을 해서 경과 오시는 분들에게 보다 더 젊어질 수 있는 치료도 겸하려고 합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안티에이징과 모발 이식이 함께 완성이 되어가는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나도 자신이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왔습니다. 어릴 때 백혈병이 있어서 항암 치료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다 빠졌다가 다시 머리가 났는데 남성형 탈모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좀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이 탈모가 진행이 됐고요. 모바라크 회장님 하시는 교수님이 진료를 보고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약물로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치료를 잘해서 대학 갔을 때는 그 탈모라는 거를 감추고 싶어서 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수능 보고 와. 너 시간 아까운데 이 시간 뺏지 말고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아이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었고요. 면접 보기 전에 원해서 문신을 했었습니다. 문신을 해서 어느 정도 피부 톤을 좀 맞춰놓고 올 때마다 아이를 다독이면서 그 치료를 받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잘 보내고 시험 잘 보고 와라.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잘 봤고요. 교사가 꿈이어서 그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합격하고 나서 아이는 바로 수술을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을 결정했을 때는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뒷모발도 많이 없었고요. 정수리 범위도 넓었고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수술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술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있었지만 근데 한편으로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수술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 이상은 만들 수 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꼭 도움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4개월 때까지는 조금 저도 아쉽네 라고 했는데 8개월 때 경과를 보고 아이랑 정말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서 잘 돼서 좋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치유될 만큼 탈모가 아닌 모습처럼 되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아직은 조금 그게 안 돼서 1년까지 경과를 보고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서 우리 친구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지우고 행복한 교사가 돼서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건 피부과의 심우영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탈모가 이제 탈모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돼서 시작된 게 1990년대 후반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이 피부과 선생님들도 더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그래서 세계의 모발 학회가 구성이 초창기에는 약 5개 나라, 5개 그 에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북미,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005년도부터 그 세계 학회로 움직이는 주 메인 한 그 학회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2005, 6년경부터 우리 세계 학회를 이제 이렇게 같이 한 축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고 있고 뭐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세계학회 했고 또 내년에 이제 또 세계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 분야라기보다는 뭐 수술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데 뒤떨어지지 않게 세계적인 이 발전 속도와 같이 맞춰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뭐 우리 피부과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습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전문의를 따고선 시작할 때는 모발에 대해서 이렇게 전공하신 선생님이 거의 안 계셨어요. 뭐 몇 분 계시지만은 이제 초창기부터 이렇게 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모발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환자들한테 도움되고 나도 인정받는 의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모발을 이제 주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환자들을 그때부터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들도 개발이 되고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많은 임상 경험을 이제 어떻게 쌓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탈모 모발 질환 하면은 사람들은 무섭게 생각을 하고 이게 급히 진행될 걸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탈모라는 것은 비교적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것이
막 빨리 진행된 걸로 이제 잘못 인식을 하고 너무 조급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진행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천천히 진행된다 하는 것을 좀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20여 년 전에 봤던 어떤 여자분인데 전두 탈모라고 그래서 머리가 다 빠져서 오셨는데, 그렇게 다 빠져서 오신 분들은 치료를 열심히 해도 잘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환자분을 이렇게 열심히 보다 보니까는 잘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비슷한 환자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봤더니 그렇게 머리가 다 빠지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무척 잘 좋아진다, 치료 없이도 좋아진다,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처음 경험한 이후에 그런 그 결과를 어디 외국 학회에다 발표하고 논문도 내고, 그래서 그것이 이런 경우는 예후가 안 좋았던 거지만은 이런 경우는 되게 좋다 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그 논문들에서 그 인용도 많이 하고 또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래서 그 환자는 아직도 제가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때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을 하고, 뭐 그때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고 뭐 어디 살고 이런 것까지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지훈 원장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모발 이식과 다르게 두피 문신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모발이나 모낭처럼 보이게 만드는 환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술한 당일날, 다음날부터 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모발 이식을 권장을 해드릴 때랑 두피 문신을 권장을 해드릴 때랑 분명히 적응증은 다릅니다. 두피 문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모발 이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같이 모발 이식 병원이 하는 두피 문신과 두피 문신만 하는 두피 문신 샵이 접근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서 모발 이식을 먼저 권장을 하고, 그리고 두피 문신은 보완책으로서 권장을 하는데요. 일반 두피 문신 샵 같은 경우에는 두피 문신 자체를 해결책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 문신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콤플렉스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 번지거나 좀 오히려 더 악영향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모든 분들께 일관된 결과물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물에 업다운이 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만의 조금 어떤 스탠다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환자분들께 일관된 결과물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피 문신은 해결책이 아닌 보완책으로서 저는 항상 권장을 드리는데요. 잉크가 두피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 번질 수가 있어요. 번지게 되면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콤플렉스로 인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두피 문신 샵이나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게 번지는 경우 나중에는 더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입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피 문신을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두피 문신이라는 시술 자체가 시술 시간도 꽤 길고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들어갈 때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무슨 배울 점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각각 환자분들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의사 환자 관계에서 또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먼저 사람의 피부는 세 층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나뉘는데, 엄연하게 두피 문신은 색소 물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색소를 어디까지 전달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진피 하단까지 잉크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색소가 시간이 가면서 번집니다. 그리고 진피 하단에는 신경세포가 많이 분포해 있어서 아파요.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최대한 진피 상단부에 잉크를 전달을 하고, 그럼으로써 색소의 번짐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저희 두피 문신은 통증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의사의 꿈을 키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현재 34년 차 이제 내과 의사신데, 제가 살아간 세월 동안 병원을 이렇게 출근을 하시면서 환자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뭔가 사람을 도와주고 또 살리고 지금은 콤플렉스를 해결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키우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의사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타투를 좀 좋아합니다. 해외에 18년 정도 생활을 했어요. 해외의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되게 좀 마인드가 오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 쪽에서 오래 지냈기 때문에 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뭘 그림을 잘 그린다, 사진을 잘 찍는다,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 저는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결과물을 내놨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과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이 과정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발이식과 두피문신 쪽으로 제가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마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개주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분다든지 이럴 때 이마가 보일 때 굉장히 좀 부끄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좀 치근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4, 5년쯤 전에 제가 의대생 때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좀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건 살다 보면 운명인지 아니면 뭐 인연인지, 저희 대표 원장님 이승용 원장님을 잘 만나게 돼가지고 모발이식이라는 분야로 좀 접어들고 지금 이제 두피문신이랑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는 9주 전에 보여드리겠지만 9주 전에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재수술을 받아서 굉장히 지금 흡족해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재수술이 굉장히 잘 됐고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좋아서 이 길을 택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수술을 받아보기도 했고 두피문신도 하기도 하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또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분이 저한테 자신감을 찾아가셨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시는 대표님인데 저한테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을 선물 주셨거든요. 이분은 엄청나게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죠. 50대 후반에 컨설팅 회사 대표님을 그동안에 하셨으면 많은 사업을 하셨고 많은 성공을 또 거두시기도 했죠. 그러면서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관점들, 지혜들 이런 걸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물론 시술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분은 근데 두피문신만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책으로 두피문신을 받으신 분이에요. 모발이식을 이전에 여기 남성형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 이승용 대표 원장님한테 모발이식을 받고 굉장히 만족한 상태에서 더 높은 만족감을 원하셨기 때문에 두피문신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수리 쪽도 많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두피문신으로 쉐이딩도 생기고 해가지고 아주 만족감을 높게 얻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기억나는 거는 좋은 사람이었고 나한테 많은 가르침을 준 사람, 그래서 기억이 남습니다.